2024년 1월 31일 네피도에서 2024년 1차 국방안보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미얀마 헌법 425조에 의거하여 참석자 만장일치로 국가비상사태 6개월 추가 연장이 통과되었습니다. 미나웅 훌라잉 위원장은 긴 연설을 통해 미얀마 전역의 불안정한 상황은 여전히 비정상적이거나 예외적인 상황에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샨주 북부 1027 작전을 언급하면서 일부 영토 통제권을 잃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손실은 저항 세력들의 대규모 인력과 이웃 국가에서 구매한 드론이 원인인 것으로 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군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후퇴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2024년 2월 1일 국가관리위원회는 라카인주 교전이 격화됨에 따라 수도인 시트웨 타운십에서 오후 9시부터 오전 4시까지 통행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실제 통행금지 명령은 와드 행정관리사무소 소장들이 오후 5시부터 공공장소 공지를 통해 발표를 하였다고 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아라칸 아미는 라카인주 전역에서 미얀마 국방부를 공격하기 시작하며 라카인주 교전이 격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2024년 2월 1일 쿠데타 3주년을 맞아 미얀마 전역에서 침묵 시위가 있었습니다. 양곤 지역은 평소보다는 차량이 줄어들고 조용했지만 이전 침묵 시위에 비하지는 못했습니다. 반군 언론사 키틴 미디어는 양곤의 텅 빈 거리 사진과 함께 오전 10시 30분부터 눈에 띄게 보행자와 차량 통행이 줄어들었고 약 2시간 뒤부터는 양곤 시내버스 YBS를 제외하고는 통행량이 거의 없어 평소에는 2시간 걸리던 인세인종합병원에서 양곤 시내까지 33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2월 1일 당일 양곤 시내는 텅 비었다기보다는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양곤 시내에서는 친군 지지자들이 집회를 열고 국민방위군과 종교를 모욕하는 이들을 규탄하는 시위를 진행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오후에 총 100명 이상이 탑승한 버스와 트럭들이 양곤 시청 앞에 도착을 하고 시위대는 미얀마 국기와 불교 국기를 들고 친군 구호를 외치며 순례파고다 도로 일대를 행진하였다고 합니다. 군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사진 촬영을 금지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합니다. 만달레이 지역도 오전 10시 15분까지는 보행자들이 있었으나 이후에는 거리가 텅 비었다고 하며 만달레이 궁전과 만달레이 중앙역은 거의 사람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2024년 1월 31일 미국 정부는 미얀마 법인 2곳과 개인 4명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제재 조치를 받은 법인을 보면 군부 관련 기업 쇠비안표와 국영 해운사 미얀마 파이브스타라인이 있습니다. 제재 조치를 받은 개인을 보면 쇠비안표 소유주 떼인인조와 아내, 성인 자녀 2명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2월 1일 영국 정부는 심각한 인권 침해를 한 광업 1, 2부와 77 경보병 사단과 101 사단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영국 정부는 지난 3년간 미얀마 법인 33개, 개인 25명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2월 1일 호주 정부는 호주 광업 부문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었으나 미얀마 국영은행 MICB와 MFTB, 아시아 선그룹, 아시아 선트레이딩, 카고링크 페트로리엄 로지스틱스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호주 정부가 제재 조치를 취한 민영 기업들은 민간인들을 표적으로 공습을 감행한 미얀마 공군의 항공유를 공급한 혐의로 제재 조치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2024년 2월 3일 양곤 멜리아 호텔에서 라이트 어브 양곤 피라모닉 교향악단 창단 연주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강인식 이사장은 클래식 장르가 티끌과 같이 존재조차 없어 보이는 이곳 양곤에서 큰 꿈을 가지고 25명의 무명의 단원들이 모여 첫 번째 공연을 가지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원들의 꿈이자 양곤 음악 세계의 꿈이 이 시작을 계기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들의 태동에 관심과 사랑을 주셔서 향후 더욱 풍요롭고 아름다워질 음악의 여정을 미얀마 한인사회가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의 소망은 한 번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얀마와 한인사회에서 이 교향악단을 계속 운영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단원을 70명까지 늘려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4년 7월에도 연주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현성 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참석한 주요 미얀마 현지 귀빈들을 소개하고 많은 도움을 준 한인사회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미얀마 음악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작은 희망이라도 심어주고 싶다는 고민으로 시작된 일이 지금의 이 자리를 만들어주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향악단을 통해 미얀마 한인사회뿐만 아니라
미얀마 현지 사회를 좋은 음악을 통해 보다 건강하게 만들 수 있도록 계속 정진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시작은 많이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양곤의 구성원들을 섬기고 음악인들을 섬기며 미래, 지향적이고 격조 높은 음악을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멋진 교향악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응원을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쌀 연맹 회장은 2023-24년 회계연도 미얀마 쌀 시장 안정화를 우선순위로 두고 2024년 2월 3월 쌀 수출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계연도 10개월 동안 쌀 약 100만 톤이 수출이 되었으며 이미 전년 대비 약 50만 톤이 감소하였으나 쌀과 현미 수출로 5억 7,400만 달러를 달성하였다고 합니다. 2월 3월에는 쌀 수출을 줄이더라도 약 1억 달러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얀마 환율 정책으로 인해 수출업체에서 수출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였지만 수출액은 줄어들지 않았고 연간 200만 톤을 달성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쌀 수출 9,900만 달러, 2024년 1월 쌀 수출 1억 1천만 달러를 달성한 바 있으며 이런 수출 증가 원인으로 최근 미얀마 중앙은행이 수출 대금의 65%를 시장 환율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관리위원회는 2024년 2월 1일 침묵시위날 만달레이 지역 보석상가에서 휴업한 업체 80개에 대한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일부 상점들은 벌금을 30만 잣에서 70만 잣을 부과하고 앞으로 침묵시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적도록 강요받았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경쟁업체가 침묵시위에 참여한 사실을 신고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2024년 2월 4월 저녁부터 미얀마 소수민족 무장단체 중 하나인 TNLA가 조건부 징병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서에 따르면 18세에서 35세 사이 탕 출신 국민 중 형제 3명이 있는 경우 1명이 징집될 것이라고 하였으며 16세 이상이면 자원 입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형제 2명이 있는 가정의 경우 1명이 신체적으로 부적격자이거나 승려인 경우 모두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형제 2명, 자매 3명이 있는 경우 딸 1명이 징병 대상이 되지만 이들 중 1명이 TNLA와 연계된 시민사회단체 중앙위원회 위원인 경우 여성은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형제자매 중 1명이 TNLA 시민사회단체 구성원인 경우 소속된 그룹에서 딸 징병 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국민통합정부 기획재무투자부 장관은 NUG 페이 결제액이 2024년 2월 3일 현재 1조 잣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장관은 이 결제 서비스는 군사 독재의 탄압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공금융 랜드마크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지난 2022년 6월 기획재정투자부는 국가관리위원회 통제를 받고 있는 미얀마 금융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유롭고 안전한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NUG 페이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2024년 2월 1일부터 미얀마 국영복권 아웅바레이 복권 추첨 시스템을 수동 추첨 방식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자동 추첨 시스템으로 변경된다고 밝혔습니다. 59차 아웅바레이 복권 추첨부터 도입되는 자동 시스템은 무게와 크기가 동일한 에어블로 디지털 기기와 RFID 볼을 도입하여 알파벳과 숫자가 나오도록 할 예정입니다. 2024년 2월 5일 오전 5시경 양곤 밍글라돈 타운십에 있는 아웅밍글라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여 남성 3명이 사망하고 특송회사가 운영하는 건물 6채가 전소되었다고 합니다. 미얀마 소방청은 오전 9시경에 화재 진압을 하였다고 하며 화재 발원지는 쉐리뇽 버스 사무실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망자 3명은 쉐리뇽 버스 사무실에서 나오지 못하고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버스 사무소는 대부분 양곤 몰량마잉 운행을 하는 소규모 시외버스 회사들이라고 하며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몰량마잉 화물 운송 및 이동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2월 6일 인도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라카인주 거주 인도 국민들은 즉시 철수하고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라카인주에서는 현재 악화되는 안보 상황, 유선 전화를 포함한 통신 서비스 차단, 필수 생필품 부족으로 위험한 상황이 되고 있어 인도 국민은 즉시 라카인주를 떠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번 발표는 인도 내륙 동북부 지역과 벵골만을 육상과 해상으로 연결하는 사업 8,400만 달러 예산의 칼라단 복합운송 사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라카인주를 지정한 것이라 사업 진행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1월 3일에는 인도 정부가 투자한 친주 남부 파레트와 타운십에 건설한 부두 인근에서 폭탄 공격이 발생하여 투자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 바 있습니다. 2019년에는 파레트와 타운십과 시트웨 타운십을 연결하는 해상 구간을 통해 이동하던 사업 진행업체 인도인 직원 5명이 아라카나미에게 납치되어 이 중 1명은 구금 중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2024년 1월 31일 미국 정부는 아톰 지분의 80%를 가지고 있는 쇠비안표를 경제 제재 조치를 한 이후 미국 법률에 따라 미국 시민 영주권자 해외 지점을 포함한 미국 법인은 거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미국 해외자산통제국 OFAC 규정에 따르면 경제 제재 조치를 받은 개인 또는 법인이 지분을 50% 이상 소유한 법인인 경우 제재 조치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2022년 텔레노 미얀마는 철수 발표를 하고 쇠비안표가 인수를 하면서 지분 80%를 소유하고 상호를 아톰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금지된 거래 최소 금액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거래 금액이 전체 거래량에 얼마 되지 않는 경우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미얀마 경제 제재에 적용되는 제네럴 라이센스 6를 보면 실제 제재 조치 발효는 2024년 3월 1일로 기존 심카드 사용자 충전과 신규 심카드 구매는 가능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미국 국민들은 아톰 심카드 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미비한 금액에 대해선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하긴 힘들어 보입니다. 캐나다 정부도 2023년 10월 31일 쇠비안표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를 하여 캐나다 국민들도 비슷한 이슈가 있습니다. 미얀마 강성 노조 STUM은 양곤 흘라잉따야 타운십 리안파 봉제 공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1000명 이상이 노동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023년 5월 가동을 시작한 이 공장은 휴일 근무 시에도 초과 근무 수당을 적용하지 않고 일당 4,800잣을 적용하고 기타 평일에는 일당 5,600잣을 지급했으며 초과 근무를 거부하는 노동자에게 페리 제공을 하지 않고 야간 초과 근무를 강요하며 임금을 삭감했다고 합니다. 또한 사측에서는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초과 근무 시에도 부적절한 식사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이 공장은 독일 시장을 중점적으로 브랜드 생산을 하고 있어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지만 해결되지 않아 노동자 민원이 계속되자 미얀마 노동부에서 현장 시찰을 한 상태라고 설명하였습니다.